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스닥이 급락으로부터 약 13% 정도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크게 반등해준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종목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좀 분석해드리고자 미국 주식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보시면 대파동 1파동이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진행된 다음 2파동이 2008년 동안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2021년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4파동은 2022년에 진행되었고 그 후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파동은 1파동 기간과 같다고 상정했을 때는 5년까지도 나올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1, 2, 3, 4, 5파동을 마치고 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큰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중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을 올해 7월 초까지 마무리한 후에 현재는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크게 급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전 저항선을 테스트해주고 있으나 2파와 기간이 같다는 전제를 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 고점으로부터 1, 2, 3, 4, 5로 W파, 이후 반등 X파, 이후 재차 급락하는 Y파를 만들면서 하락 파동을 완성한 뒤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구간은 1, 2, 3으로 치고 나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동 중에서도 1, 2, 3, 4, 5로 지금 3회 5파동까지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더라도 다음 주 초부터는 이제 하락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들을 볼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S&P로도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S&P로는 중파동 2파동이 20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중파동 3파동이 2024년 7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똑같이 나스닥과 똑같이 WXY로 하락 파동이 완성된 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S&P의 경우는 이전 3파동의 하단선을 깨고 상방으로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S&P도 최근에 너무 크게 상승해줬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조정을 받고 가는 시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QQQ부터 보시면 TQQQ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나스닥과 똑같이 중파동 1, 2파동을 23년 10월 말까지 마무리한 후에 중파동 3파동이 7월 초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4파동을 여기로 찍어 놓긴 했으나 기간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서 9월 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TQQ는 어쨌든 이전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TQQ 역시 최근에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라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아예 저점에서 잡으셨다면 분할 매도 고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FNGU 보겠습니다. FNGU는 대파동 1파동을 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1, 2파동 후에 3파동을 24년 7월 초까지 진행 후에 현재는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3파동 채널 하단을 깨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채널 하단에 다시 한번 부딪힌 모습입니다. 또한 60일선을 맞고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저점을 잡았다면 매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홀딩 해볼 수도 있고 일부 팔았다가 하락이 나올 때 재차 사보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SOXL입니다. SOXL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죠. SOXL은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 진행, 이후 대파동 2파동, 그리고 대파동 3파동이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ABC로 크게 하락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이제 241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빈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파와 같은 조정기간을 상정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르더라도 이 121선을 맞고 하락해 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사셨던 분이라면 똑같이 더 올랐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홀딩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조금 분할 익절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이라면 홀딩을 하셔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SOXX 차트로 보면 좀 더 깔끔한데요. 1, 2, 3, 4파동으로 상정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TMF 보겠습니다. TMF는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한 후에 12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하였고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동은 3회 1, 3회 이후에 3회 3파동 진행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241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이전 1파동 고점인 68까지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30년물 채권 선물 차트랑 똑같은데요. 왜냐면 똑같이 이 채권, 장기 채권에 대한 3배 레버리지가 TMF고 약 25배 정도 레버리지가 이 30년물 채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이 채권 선물은 이전 고점, 12월 말의 고점을 이미 한번 넘었었죠. TMF는 넘지 못한 반면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선물을 하는 이유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크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이게 이 ETF 레버리지랑 선물 레버리지랑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30년물 채권 선물은 이전 고점에 거의 다 와가는 반면에 TMF는 좀 더 비실비실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권 선물로 봤을 때는 이미 한번 1파동 고점을 넘는 모습 보여줬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TMF도 선물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지만 결국에 68불까지는 가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건설주 3배 레버리지인데요. 2022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진행 이후 23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파동 2파동 현재는 3회 1, 3회 2파동 마치고 3회 3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4파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3, 4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1파동 고점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을 했고요. 다만 3배 레버리지라서 이제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 4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쨌든 급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3회 3파에 더 걸맞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지금 약 1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도 더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160불을 기준으로 홀딩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평선 다 정배열되어 있죠. TNA 보겠습니다. TNA는 러셀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하였고 현재 3파동 국면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이때 저도 러셀을 선물을 사서 크게 수익을 봤는데 급락이 나오면서 이 파동 카운팅이 깨진 거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1, 2 후에 3파동으로 치고 나가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상승 채널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비비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는다면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잡는다면 121선 기준으로 잡거나 아니면 채널 하단을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차트로 봤을 때도 최근 구간 이 상승 채널에 못 올라와주면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전일로 뚫어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빠른 시일 안에 급등이 안 나온다면 버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10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거친 후에 올해 6월 말까지 대파동 3파동, 그리고 현재는 대파동 4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ABC로 크게 조정 주면서 4파동이 끝난 것처럼 보이나 2파동 기간을 확인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 3파동 채널에 하단에 거의 와가거든요. 그래서 이 126불 정도 되면은 저항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여기 밑에서 충분히 잡으셨던 분이라면 이 126불 선에서는 분할 매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 다시 재차 하락했을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23년 1월부터 대파동 1파동 7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ABC 조정으로 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동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1파동 마치고 3회 2파동 ABC 급각 조정으로 진행하였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 역시 이전 3회 1파동 채널 하단에 맞게 되면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너무 급등해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받아도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평선 다 정배열되어 있고 이미 21선도 돌파해주고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좋아 보입니다. 조정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면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파동 1파동 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진행하였고 2파동은 10월까지 진행, 그리고 3파동이 올해 7월 초까지 나온 후 4파동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4파동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온 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121선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렇지만 똑같이 2파동 기간을 상정했을 때는 ABC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더라도 또 61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61선을 맞고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시면 되겠고 떨어졌을 때 추매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은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또한 23년 3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하여서 8월부터는 대파동 2파동 진행, 이후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파동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ABC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으로 4파동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파동이 깊게 하락 나온 후에 지금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에 아직 걸쳐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조금 더 오르더라도 하락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락 후에는 241선 기준으로는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잘 버티다가 이 이평선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종목도 보유자들은 홀딩하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은 아니고요.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은
대파동 1파동을 23년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으로 올해 3월 초까지 진행하였고 이후 3회 1, 3회 2파동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간은 워낙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서 이평선들이 위에 다 위치해 있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1선도 걸치지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 위험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 매수는 가능한데 이전 저점을 깰 가능성은 생각해두고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메타는 제가 그동안 다루지 않은 종목이었는데요.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에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별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좀 흐름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22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23년 7월 말까지 진행한 후에 ABC 조정으로 23년 10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이 진행하였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올해 4월 초까지 진행한 후에 다시 한번 ABC 러닝 플랫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해서 현재 전고점 라인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차트가 좋죠. 지금 전고점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뚫어줄 수 있고 뚫는다면 상방은 무한정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며칠간은 전고점 저항을 맞으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능하지만 하락했을 때 매수한다면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뚫어준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뚫었다가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해주는 구간에서 산다면 제일 좋아 보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2019년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했고 이후 대파동 2파동은 22년 12월 말까지 진행, 이후 3파동 진행 구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회 1, 3회 2, 이후 3회 3파동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월 초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깊게 깨줬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 2, 3, 4, 5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거는 저항선을 깨면서 폐기해야 되는 관점이 됐고요. 지금 보기에는 3회 1, 3회 이후에 3회 3회 1, 3회 3회 2 그리고 3회 3회 3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가장 큰 저항선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220을 상방 돌파해 주는 걸 보고 그때 사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뭐 당연히 올라줄 수 있겠지만 220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돌파 후 지지되는 거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매수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소형주들이나 뭐 비트코인 관련 주들 또 차트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 찾아서 하나 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